그리고 젊은 세대한테 대한민국을 정오하는 교육을, 망국적 교육을 시키고 있는 정교조, 이 MBC 민노당 정교조도 지금 기존 법대로 집행을 하면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MBC는 방송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재허가를 안 해줘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민노당은 위헌정당이므로 헌법제 8조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명령으로 이것은 해산이 돼야 됩니다. 정교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업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투쟁하는 것이고 하나는 경쟁하는 것입니다. 남북 대치관계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적과 투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동시에 시장 경제하에서 세계 시장에 나가가지고 외국 상품과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해서 우리의 경제와 복지를 지켜야 됩니다. 이 투쟁하고 경쟁한다 하는 것을 1970년대 초의 시대정신으로 이야기하면은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하는 이런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 시대적 명제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이념 대결이고 가치관의 대결입니다. 무장 대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든지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 중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연방제 통일 방안인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 방안은 북한이 연방제 통일 방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을 하는 마당에 주한미군 왜 필요하느냐, 국가보안법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하려는 하나의 위장된 적화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은 아주 잘 되어 있는 헌법입니다. 저는 이념이란 말을 싫어하는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념이란 말을 안 써도 된다. 이념이 바로 헌법이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진실, 정의, 자유의 가치관이 다 우리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헌법에서 모든 정당성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좌파, 우파라는 말도 요새는 가급적 안 쓰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우파가 한 80%고 좌파가 20%밖에 안 되는데 좌우이라면은 마치 좌가 50%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 중에서도 애국적 좌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세력, 헌법에 반하고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세력,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념과 가치와 규범의 기준은 헌법이라 해야 됩니다. 북한에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노동당 규약 위에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가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헌법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6.15 선언이 지금 헌법 위에 있습니다. 6.15 선언이 헌법 위에 있으면서 헌법을 타고 눌러가지고 대표적인 국가보안법을 상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6.15 선언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6.15 선언 제2항 핵심적인 연방제 통일과 연합제 통일을 뒤섞어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우리나라 헌법 1조, 3조, 4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뭐냐? 전 대한민국 헌법 그 긴 조항 외울 필요 없이 딱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도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도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북한 지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답이 헌법 제4조에 있습니다. 헌법 제4조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평화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거기서 대한민국의 국가 의지와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의지와 국가 목표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체를 해가지고 북한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2,100만 명을 구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의지입니다. 그리고 국가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하라는 것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통일하라. 저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적 자유통일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헌법 1조, 3조, 4조는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것 중에 하나만 개정하면 헌법의 심장과 뇌수가 바뀌는 국채 변경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끔 헌법 제3조를 개정하자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우리의 헌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조항을 없애버리면은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게 되고 북한을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민적 가치관 중에서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은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 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권력의 실체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느냐? 우리 민족은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부삼국 시대 약 40년을 제외하면은 1민족 1국가의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하나의 정통국가 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되는 것이죠. 반국가 단체.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동안 대충 4가지를 성취를 하고 2가지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4가지 과제는 건국하고 6.25 때 나라를 지켜내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했습니다. 이 4단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민국가 건설 과정이고 근대화 과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뭐냐? 2가지죠. 자유통일하고 인류국가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953년 이후에 50년 이상 평화가 계속되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유통일되고 인류국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뚝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김정일이가 발작을 해가지고 인민군한테 돌격 명령을 내릴 때 북한에서 못하겠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화통일하면은 야만 상태로 갑니다. 지금처럼 분단고착이 오래 가면은 서로 민족끼리 내출혈을 해가지고 다 체력을 소모해가지고 아마 삼류국가로 다시 후퇴할 것입니다. 자유통일을 해야 우리가 인류국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0여 년의 건국과정, 국민국가 건설 과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족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정에서 4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해양정신, 상무정신, 기업가정신, 그리고 자주정신. 여기에 이르는데 4가지 성공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성공 요인은 우리가 자유통일 인류국가로 가는데도 반드시 유지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동맹,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 성실한 국민, 이 4가지 조건이 우리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통일하고 인류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민주화에 숨어있는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교양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데서 민주주의를 하면은 그 민주주의는 누구의 도구가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반역자의 도구가 됩니다.
부패한 사람의 도구가 됩니다. 사기꾼들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개발한 것은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가 도와서 그렇게 된 것이다. 김대중 씨가 북한에 6억 달러를 보냈다. 5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6억 달러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